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의 정무특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법 29조에 의하면 겸직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국회법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쇄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가 쇄신특위에서 안을 낸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의 원칙, 생활체육단체에 장도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회법을 만들어 놓았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겸직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 여당, 언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 이것이 겸직에 해당돼서 안 되는지 심사를 의뢰한 이 상황에 굳이 임명장을 수여하셨어야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한다고, 불통은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했더니 친박 의원 3명에게 좋은 자리를, 정무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친박 비박 대결이 새누리당에서 한창인 이 시점에 친박 중심으로 비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국회법을 한번 보시고 아차,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다시 되돌리신다면 국민이 아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친박 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십니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편만 드는 새누리당,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정청에서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정청협에서 가장 소득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생활임금제 그리고 기본임금의 평균까지는 최저임금을 만들자라고 했던 장거래법 중에 하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고 이것을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당대표가 나서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기업인들의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임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이 기업인들의 요청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동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을 노사 자율로 정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하시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이것은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227만 명, 최저임금 5,210원보다도 더 못 받는 노동자가 227만 명이었고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을 2015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꼬박 일해야 116만 원입니다. 올 초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내야 할 세금을 정리하면 7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입니다. 살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마련하는데 또다시 재벌 편만 든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새누리당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한 새누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했는데요. 참사 일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의 염원은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출범도 못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겠습니까?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전원 철수했고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도둑이라고 공공연히 폄훼하는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청을 통해서 진력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라고 했던 문체부의 국장이 우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우국장이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제 감봉 1개월이라고 하는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 정권이 국회를 무시해도 여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시지요 라고 하는 메모를 넣었던 이 국장은 해임,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감봉 1개월이라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이 국장을 감싸고 여당과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국회와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경고합니다. 해임하고 파면 조치 시키십시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관련해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인 최한 부장은 고문경찰관 2명을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안상수 당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둘밖에 없냐 라고 물었더니 3명이 더 있는 것 같다 라고 답했다 라고 과거사위 기록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박상욱 대법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이 사건, 고문경찰관들에 의해 박종철 대학생이 쥐도 새도록 모르게
목숨을 잃었고 이 고문이 은폐되었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기록만 남겼던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였던 박성옥 대법관은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안상수 의원처럼 나온다면 우리 야당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들을 한다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가름 내주는 대법관 자리에 당시 고문경찰 관련해 은폐 축소했던 담당 검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해도 다른 역할을 해도 우리와는 이야기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법관이라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그리고 유무죄를 가리는 최후의 법관 자리가 대법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